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는 저희 둘이 시간이 좀 안 맞아서 각각 혼자 하는 영상만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원래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점점 좀비화 되어가고 있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한국 경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돈맥 경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 볼 예정인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실물 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엊그젠가 아무튼 뉴스 보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부서별로 비상대책 보완하라고 난리도 아니더만요. 네. 돈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의 경제 상황이 정부의 말처럼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 경제에서 돌지 않고 있는 돈인 부동자금의 양이 983조 원을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략 1000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묶여있게 되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의 실물 경제가 정체되고 막히게 되어서 우리 경제의 활력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많이 들어보신 내용 중에 흔히 우리가 돈을 신체에 비유할 때 인체에서는 돈을 혈액이라는 피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몸에서 피가 잘 돌지 않으면 우리 혈색이 나빠지면서 손발이 저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처럼 실물 경제 역시도 돈이 잘 돌지 않으면 손발에 해당하는 서민 경제가 우선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돈이 안 돌기 시작하면 가장 끝단에 있는 서민이나 작은 기업들한테 먼저 신호가 오죠. 네. 대기업보다 중소형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그리고 중산층 이상의 상류층보다는 서민층이 먼저 힘들어지게 되는 구조가 돈맥 경화의 시작이자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대기업이나 중산층 이상의 상류층 같은 경우는 돈맥 경화에 대비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지만 작은 기업과 자영업, 서민층 같은 경우는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보다 많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공장과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돈맥 경화 현상에 직접적인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임박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실물 경제에 돈맥 경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머리나 심장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보다는 손발에 해당하는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그런 경우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사실 벌어서 바로 쓰고 벌어서 바로 쓰는 그런 서민층이나 중소기업한테는 돈이 안 도는 게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적으니까 타격이 더 크겠죠. 네. 두 발로 달리는 자전거가 멈추면 넘어지는 것처럼 서민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는 돌고 있는 돈이 멈추면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일종의 자전거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현재 역대 사상 최고치에 이르는 부동자금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우리 가게의 입장에서도 소비를 많이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업들 역시도 설비 투자의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해서 다가올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본의 유동성 함정으로도 익숙한 이런 돈맥 경화 현상은 사실은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장기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 마찰에 우리 같은 경우는 한일 경제 문제의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감안되다 보니까 미래의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돌출된 악재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악재가 악재를 묻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말인데요. 맞아요. 지금 딱 그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기업인들을 포함한 일반 가계 소비자들까지도 미래의 불확실한 경제 사정에 주머니를 닫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 한국은행에서 푼 보는 통화라는 돈이 실물 경제에 빠르게 유입되면서 돌고 돌아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지금은 풀린 돈이 정작 실물 경제에서는 돌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거기다 최근에는 경제 성장률에 물가 상승률까지 낮아지게 되면서 소비 심리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 서민들이 살기 좋아지고 소비가 더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던데요. 네. 간혹 물가 상승률이 낮아서 우리가 흔히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이 낮아지면 좋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물가 상승률이 과도하게 계속해서 낮아지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물건값이 계속해서 싸지겠지 하는 그런 심리에 소비를 오히려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소비를 나중으로 점점 미룰 수 있는 소비 지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데요. 나중에 사면 더 싸겠지 하면서 지금 일어나야 할 소비가 안 일어난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소비가 줄어서 시장이 위축되게 되면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줄이는 그런 현상을 불러오게 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당연히 물건을 팔 수 있는 소비 시장이 줄어들게 되니까 설비 투자를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렇게 기업의 설비 투자가 줄게 되면 줄어든 설비 투자의 규모만큼 고용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고용 감소는 가계의 소득 감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소득이 줄어든 가계는 다시 소비를 줄이게 되면서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물가 상승률 하락에 따른 소비 감소라는 악순환 연결고리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경제 규모가 계속해서 작아지는 게 디플레이션 아닙니까? 네, 현재 한국의 돈맥경화 현상은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괴리감이라는 그런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푼 본원통화라는 화폐가 시장에 돌지 않게 되면서 시장은 많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했는데요. 가계의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소비보다는 저축을 우선시해서 웬만하면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계가 저축을 늘리는 이런 현상이야 경제학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계가 저축한 돈을 기업들이 쓰지 않고 있는 지금의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는 현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소비가 줄어드는 문제는 알겠는데 근데 가계가 저축한 돈을 기업들이 쓰지 않고 있다는 말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네,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 가계와 기업의 역할은 분리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의 가계는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게 되고 기업들은 가계가 저축한 돈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빌려서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계가 저축을 늘리고 있다는 의미는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계가 저축한 돈을 기업이 빌려서 쓰지 않는 지금의 현상은 이론적으로 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것까지는 이론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기업이 그 돈을 금융권을 통해서 빌려서 투자도 하고 고용도 늘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기업이 안 하니까 이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 실물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큰 기업은 미래를 대비한 설비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같은 비수익성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현금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기업들이 현금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은 오히려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는 그런 양호한 성적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상황이 좀 웃기네요. 가계란 기업이 미래가 불확실해서 돈 안 쓰고 투자 안 해서 돈맥경화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큰 기업들은 비수익성 자산을 처분하면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있네요. 네. 이렇게 돈맥경화라는 같은 현상을 두고도 한편에서는 힘들어지는 서민 경제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기업들의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이중적인 괴리감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의 돈맥경화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서는 미래 세대의 짐이 될 수 있는 더 많은 돈을 풀기보다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신뢰를 키울 수 있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래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민간의 신뢰가 회복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신뢰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무작정 돈만 푼다고 해서 지금의 난관이 잘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기에는 힘들어 보인다는 게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게 포인트죠. 지금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신뢰를 못하니까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의 투자 고용이 자꾸 위축되는 거죠. 네.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기업들이 믿을 수 있고 가계가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러한 정부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민간에서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실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데요. 1990년대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유동성 함정에 빠진 일본의 실물 경제는 돈이 돌지 않아 힘겨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계에 상품권을 뿌려주고 현금을 아무리 내려줘도 그 많은 자금은 예금과 채권으로 몰려들었던 일본 경제 상황이었는데요. 일본 정부가 제발 좀 돈 좀 써달라고 돈을 손에 쥐어줘도 앞날이 걱정되니까 그때 돈을 안 썼던 거죠. 네. 그러한 일본이 겪은 유동성 함정을 교훈 삼아서라도 우리 정부는 하루빨리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정책을 내놓아서 빠른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부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 적기라는 생각인데요.
앞으로의 한국 경제는 저성장 국면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우리 서민 경제가 감당하고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는 정부가 좀 늦춰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진행될 지금의 저성장 국면을 정부가 얼마나 천천히 진행시킬 거냐 아니면 잘못된 정책을 통해서 더욱 빨리 가속화시킬 거냐가 지금의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요. 결과야 앞으로 진행될 정부 정책에 따른 결과가 될 테지만 이왕이면 지금이라도 옳은 길을 똑바로 잡아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돈이 흐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돈맥 경화라는 현상이 가게나 기업들이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심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고착화된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단순히 돈을 푼다고 해서 그 돈이 시중의 통화 공급량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일본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을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돈도 풀어야 되겠지만 경제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 회복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있었던 유동성 함정과 관련된 이야기는 지난번 돈의 메커니즘이라는 영상에 잘 소개되어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천 영상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너블대화 시간이었습니다.